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영상 처리에 사용되는 트랜스포머 그리고 어텐션 기반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이전부터 어텐션은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와 결합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텐션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와 결합돼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모델이 레지듀얼 어텐션 모델입니다. 이 레지듀얼 어텐션 네트워크는 일반 CNN처럼 입력을 받아서 컨볼루션에 의해서 피처를 추출하고 점점 앱스트랙트 하면서 실제 태스크를 수행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특별한 점은 이 중간에서 새로운 브랜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스페이셜 어텐션을 계산합니다. 이 어텐션 브랜치는요, 어텐션 맵을 만들어내는데 이 어텐션 맵은 어떤 파트를 더 중요하게 보고 어떤 파트를 좀 덜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를 추정하는 브랜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피처들을 이 어텐션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다음 레이어로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요하다고 판별한 그쪽 그 피처들은 또 증폭돼서 또는 보존되어서 전달이 되는 반면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별된 그러한 영역의 피처들은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되어서 전달되기 때문에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텐션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중요한 파트에 포커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별한 이런 영역에 들어있는 노이즈 성분들이 크게 약화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입력 영상입니다. 입력 영상으로부터 피처를 추출하면은 다음과 같은 피처가 추출됩니다. 여기에서 어텐션 마스크를 추정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어텐션 마스크를 곱하면은 다음과 같이 그 중요한 영역은 살아있고 또 덜 중요한 영역에 나오는 노이즈 영역은 제거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지듀얼 어텐션 네트워크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 영상을 받아서 여러 개의 어텐션 모듈을 통과시켜서 특징을 추출한 이후에 맨 마지막에 타겟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여기에서 어텐션 모듈 각각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두 개의 브랜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오른쪽은 일반적인 CNN과 마찬가지로 컨버전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아래쪽 피처를 좀 더 앱스트랙트하고 통합하면서 좀 더 하이 레벨 피처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 왼쪽 브랜치인데요. 이 왼쪽 브랜치는 어텐션 맵을 계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레지듀얼 어텐션 네트워크가 계산하는 어텐션은 스페이셜 어텐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각 X좌표, Y좌표별로 어느 정도의 어텐션을 받아야 되는지를 계산해주는 그런 피처맵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즉, 공간적으로 각 위치별로 어텐션을 지정한다는 관점에서 스페이셜 어텐션이라고 부릅니다. 레지듀얼 어텐션의 동작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MX는 그 어텐션 브랜치가 계산한 어텐션 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계산된 TX가 여기에 곱해지는데요. 이렇게 만들면 TX가 추출한 피처 중에서 높은 어텐션을 받는 부분은 더 강조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더 약화되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 레지듀얼 커넥션을 사용했다는 뜻인데요. 이 어텐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TX가 바로 입력 피처에 해당합니다. 네, 이렇게 그 어떤 오퍼레이션을 취한 이후에 입력 피처를 한 번 더 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어텐션 이후로 연결되는 스킵 커넥션이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TX 입력을 그대로 전달한 스킵 커넥션과 매스킹을 한번 거친 그 MX 곱하기 TX 텀을 더해가지고 만든 그 출력값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식을 좀 더 단순화하면은 결합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쪽 파트와 이쪽 파트를 같이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지듀얼 어텐션을 계산하는 수식은 1 더하기 m에다가 t를 곱한 이러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텐션을 이용한 네트워크는 SENet입니다. SENet은 Squeeze and Excitation Network의 약자입니다. 이 SENet은 앞에서 설명드린 Residual Attention 네트워크와 좀 다른 방식인데요. 채널 어텐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래쪽에서 피처가 이렇게 프로파게이트 돼서 올라오고 있을 때 먼저 각 채널별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이용을 해서 각 채널을 대표하는 피처를 추출합니다. 여기서의 그 스페셜한 디멘전은 1by 1이 되겠고요. 이런 스페셜한 디멘전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채널 디멘전만 남아있는 그런 피처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용을 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결정합니다. 여기서의 어텐션 웨이트는 위치적인 어텐션이 아니라 채널 측면에서의 어텐션이 됩니다. 즉 어떠한 채널을 강조하고 어떠한 채널을 약화시킬지를 결정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 피처 맵을 각각 그 채널별로 이 위에서 계산된 채널을 곱해가지고 다시 재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결국 입력 피처를 스케일링을 하는데 채널별로 스케일링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채널 어텐션이라고 불립니다. SENet의 한 가지 좋은 점은 기존의 빌딩 블록에다가 채널 어텐션을 더하기만 하면은 그냥 SENet으로 그대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이 왼쪽에 다양한 형태의 CNN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CNN들은 각각의 빌딩 블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빌딩 블록에다가 채널 어텐션을 더함으로써 SENet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퍼포먼스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논문에서 제시한 그런 퍼포먼스들과 또 SENet 저자들이 다시 구현한 그런 논문의 퍼포먼스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 수치들은 각각 탑 1과 탑 5 에러 레이시입니다. 즉 낮을수록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그런 그러한 그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퍼포먼스를 봤을 때에는 이 탑 1 에러 레이트과 탑 5 에러 레이트 모두 SENet으로 변환을 했을 때 에러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은 애디셔널한 계산의 복잡도가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새로 임플리멘트한 버전의 그 계산량을 Gflops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수치가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SENet으로 변환한 이후에도 Gflops가 별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즉 이쪽 컬럼하고 이쪽 컬럼하고의 차이가 매우 작은 수치에 불과한데요. 이것은 SENet이 어느 정도의 성능 개선을 하면서도 추가적인 계산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는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머를 영상 처리에 사용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전 연구로는 이미지 버트나 iGPT 같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델들이 CNN보다는 조금 더 낮은 그러한 성능을 보인 데 반해서 CNN보다 우수한 성능을 최초로 보인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비전 트랜스포머, 줄여서 VIT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이 VIT는 기존의 그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개발되었던 트랜스포머를 거의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해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 그런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서 CNN을 넘어서는 성능을 얻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특히 VIT에서 사용한 방법은 아주 대규모의 데이터셋을 이용한 라지 스케일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트랜스포머의 잠재력을 크게 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넷에 대해서 88.5%의 탑 1 어큐레시, 그리고 이미지넷의 테스트셋을 좀 더 리파인해서 만든 이미지넷 리얼이라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90.72%라는 성능을 얻어냈습니다. 이러한 성능이 CNN으로 얻어낸 가장 높은 성능보다도 더 높았기 때문에 그 트랜스포머로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추월한 최초의 모델로 기록되었습니다. 트랜스포머 기반의 VIT하고 그 당시까지 영상 처리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던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비교하면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CNN은 그 자체로서 그 사람이나 동물의 시각 과정을 모방해서 만든 네트워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올로지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사람의 시각 처리 특성을 네트워크의 구조와 동작 방식에 녹여 넣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CNN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지역적인 특징을 추출한다는 것이고요. 실제 사람의 시세포나 그 뇌세포들이 지역적인 특징을 먼저 추출하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점점 복잡한 피처를 학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CNN은 한 번에 하나의 커널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역적인 특징을 점점 조합해가는 그러한 폴리시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슬레이션 이퀴베리언스라고 하는 특징이 좋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그 지역적인 특징을 여러 위치에서 추출을 하되 그 입력 피처 맵에서 특정 위치에서 특정한 패턴이 발견되었다면 그러한 것이 출력 피처 맵에 그 유사한 위치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질을 트랜슬레이션 이퀴베리언스라고 하는데 트랜슬레이션 이퀴베리언스라는 성질이 영상 처리에 좋다라는 어썸션이 포함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트랜스포머는 이와 같은 인덕티브 바이어스, 즉 어썸션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안에서는 멀티헤드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의 조합만으로 대부분의 연산을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트랜스포머는 어떻게 난리지를 학습하느냐? 네,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의존하는 대신에 모든 그 난리지를, 거의 모든 난리지를 학습 데이터로부터 직접 학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양날의 검으로서 작용을 하는데요. 좋은 점이라면 특정한 가설에 얽매이지 않고 데이터로부터 직접 학습한 난리지를 이용한다는 것이 좋은 점이고요. 나쁜 점은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어떤 학습 과정을 가이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숫자의 학습 데이터를 요구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 이 VIT에서는 정말 많은 숫자, 즉 14밀리언 또는 300밀리언 정도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에만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라고 리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 후속 논문에서도 데이터가 충분히 많은 상황 속에서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 즉 학습 데이터가 제한된 환경에서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VIT의 학습에는 두 종류의 라지 스케일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넷 21K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약 14밀리언 정도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클래스의 숫자는 21,84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K라는 이 이름은 여기에서 나온 숫자이고요. 그리고 21,841개를 반올림을 할 경우에는 22,000개가 되기 때문에 이미지넷 22K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데이터는 프리트레이닝에는 사용되지만 실제 인식키를 만들거나 성능 평가에는 직접 사용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21,000개의 클래스가 서로 오버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의자 클래스가 있고요. 또 가구 클래스가 있습니다. 의자는 사실은 가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클래스가 오버랩 돼가지고 성능 평가를 제대로 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구글 내부에서 수집해서 공개하지 않고 그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JFT 데이터라고 하고요. 300밀리언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버전을 JFT 300밀리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는 약 18,000개 정도의 클래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 레이블을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모델들을 이용한 오토매틱 아노테이션에 의한 레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레이블 자체가 어느 정도 그 모델의 퍼포먼스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JFT 데이터도 어떤 성능 평가에는 직접 사용되기는 어렵고 모델의 프리트레이닝에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자, 트랜스포머를 영상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문제점은 셀프 어텐션이
그 데이터 개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숫자의 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냥 트랜스포머를 사용할 경우 지나치게 계산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전 연구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제안이 되었는데요. 이 비전 트랜스포머 VIT에서 사용한 방식은 패치 임베딩을 통해서 일단 그 픽셀을 하나하나 단위로 어텐션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패치 단위로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고요. 그리고 또한 라지 스케일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굉장히 풍부한 날리지를 많은 데이터로부터 학습하자, 이러한 두 가지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딥러닝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는 타겟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를 각각 수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트랜스퍼 러닝, 즉 전이학습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이학습의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타겟 데이터는 그렇게 많이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량의 타겟 데이터만이 사용 가능하다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데이터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태스크를 위해서 수집된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난리지를 획득하고 그 난리지를 전이해 가지고 타겟 태스크에다가 적용하겠다. 네, 이러한 아이디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 패러다임은 타겟 태스크와 그 상당히 유사한 태스크, 즉 지식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데이터셋에다가 그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합니다. 이 프리트레이닝 하는 방식은 슈퍼바이스드 러닝, 지도학습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나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타겟 태스크의 데이터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워낙 대규모의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획득하기 때문에 풍부한 지식을 뉴럴 네트워크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의 피처 익스트랙션 레이어, 즉 백본을 전이해서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 학습을 조금 더 하면은 그냥 타겟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하는 경우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전 트랜스포머의 구조는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린 트랜스포머와 거의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이 구조는 영상을 어떻게 그 토큰으로 바꿔서 트랜스포머에 입력으로 주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이 입력되면은 이 영상을 P by P 사이즈를 갖는 패치들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2차원 구조를 갖는 이 패치를 그냥 일렬로 쭉 나열을 함으로써 1차원적인 패치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은 9개의 패치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패치를 이 좌표에 따라서 그대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하면은 일종의 영상의 패치로 구성된 시퀀스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패치들을 바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 중간에 임베딩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패치들을 하나의 임베딩 벡터로 바꿉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임베딩으로 바꾸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래 트랜스포머가 자연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 시퀀스, 그 트랜스포머가 입력으로 받는 시퀀스는 토큰 임베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비전 트랜스포머 VIT 모델에서는 그 토큰 임베딩 대신에 이 패치 임베딩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영상에서부터 추출한 이 패치 하나하나가 마치 자연어 센텐스 속에 있는 그 토큰 하나와 비슷한 레벨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이미지 패치로부터 추출을 한 그 패치 임베딩을 시퀀스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마치 자연어에서 나온 시퀀스처럼 트랜스포머에 의해서 영상을 처리하는 이러한 방식이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설명드릴 부분은 그 입력 시퀀스의 맨 처음 요 위치를 클래스 정보를 다루는 그러한 타임 축으로 이렇게 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자체가 어떤 클래스 정보가 있을 때에는 클래스의 임베딩을 이 0번 타임에 집어넣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0번 타임에 해당하는 이 출력되는 이쪽에서 나오는 하이 레벨 임베딩을 이용을 해서 실제 영상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즉, 이 0번, 그 0번 타임에 해당하는 이쪽은 클래스, 그러니까 그 특정한 위치의 피치가 아니라 영상 전체를 대표하는 일종의 그 클래스 임베딩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트랜스포머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일단 임베딩으로 바뀐 이후에는 각 위치별로 포지셔널 임베딩이 더해지게 됩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트랜스포머 인코더하고 같은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각 그 패치들을 임베딩 매트릭스를 곱해서 임베딩 벡터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이 0번 타임에다가 클래스 정보를 같이 임베딩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지셔널 임베딩을 더해서 그 다음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파게이션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 0번 타임에 있는 위치, 이 피처를 이용을 해서 MLP를 결합한 다음에 그 클래시파이어로 사용을 합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두 단계에 걸쳐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프리트레이닝 단계로서 이미지넷 21K짜리 데이터를 사용을 하거나 또는 JFT 300 밀리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풍부한 난리지를 흡수합니다. 그 다음에는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미지넷 1K, 즉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넷이라고 알고 있는 그 1000개의 클래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이미지넷에 맞는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그 트랜스포머의 출력 디멘전에 해당하는 D에다가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그 클래스의 개수, 즉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한 1000개가 되고요. 또 사이파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 10개 또는 100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디멘전을 갖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붙임으로써 파인 튜닝과 이벨루에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보다 더 레졸루션이 높은 영상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패치의 사이즈는 그대로 두고, 예를 들어서 프리트레인 때 16 x 16 패치를 사용을 했다면 더 큰 영상을 인식할 때에도 역시 16 x 16 패치를 사용을 하되 패치의 개수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패치 시퀀스의 길이를 늘리는 방식에 의해서 적응을 시켰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크기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버전은 각각 그 레이어의 개수도 다르고 히든 디멘전도 다릅니다. 그리고 MLP 서브 레이어, 즉 그 피드 포워드 서브 레이어에 들어가는 그 히든 디멘전도 다르고요. 그리고 헤드의 개수, 멀티 헤드 어텐션의 그 헤드의 개수도 다릅니다. 그 결과 파라미터도 이렇게 86 밀리언에서 632 밀리언까지 다양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비교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기존 소타 모델로는 BIT라고 하는 모델, Big Transfer Network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레지넷입니다. 그리고 또 노이지 스튜던트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미지넷 21K로 학습된 모델은 나름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기존 소타 모델들, CNN 기반의 소타 모델들보다는 다소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JFT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히 휴지 사이즈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CNN 그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던 CNN을 넘어서는 그러한 성능을 보였고요. 그랬을 때 학습에 걸린 시간 역시도 CNN 기반의 모델들이 9.9K 그리고 12.3K 정도의 시간을 요구했던 거에 반해서 훨씬 더 적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학습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각 모델들이 어떠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베이스라인 모델로는 BIT라는 모델이 사용되었는데요. 두 가지 버전이 사용되었습니다. 저 위쪽의 그래프는 큰 BIT 모델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작은 BIT 모델입니다. VIT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버전이 사용되었고요. 이 서클의 크기와 색깔에 의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래시 뒤에 나오는 이 숫자는 패치의 사이즈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32 x 32 패치를 사용을 한 것이고, 이 두 개 모델은 16 x 16, 그리고 VIT 휴지 버전은 14 x 14 패치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VIT 베이스 버전과 라지 버전을 비교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넷 데이터, 이 데이터는 1000개의 클래스만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넷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을 했을 때에는 VIT 베이스 버전이 라지 버전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핑크색이 베이스 버전, 그리고 파란색이 라지 버전입니다. 그런데 트레이닝 데이터의 크기를 이미지넷 21K 약 14밀리언 정도 사이즈로 키웠더니 그게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라지 버전이 이 핑크색으로 표시된 베이스 버전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휴지 버전 같은 경우는 JFT 300밀리언으로 학습해야만 제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성능이 다른 그 라지 버전이나 베이스 버전보다 더 우수하고요. 또 물론 이 BIT 라지 버전보다도 더 높은 성능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시면 일단 VIT 모델은 데이터가 커질수록 큰 모델이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JFT 300밀리언과 같은 아주 큰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때에는 VIT 휴지 버전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VIT가 학습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시각화한 그런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VIT의 저 아래쪽 레이어, 그 첫 번째 레이어에서 학습한 피처를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영상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프린서플 컴포넌트들을 학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VIT가 학습한 포지셔널 임베딩 벡터입니다. 오리지널 트랜스포머는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을 한 그러한 방식을 그 포지셔널 임베딩으로 만들었지만 VIT에서는 이 포지셔널 임베딩 자체를 테이블로 만들어서 임베딩을 러닝을 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각 그 포지셔널 임베딩이 위치 정보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각 계층에서 그 어느 정도 길이의 그 컨텍스트를 참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시각화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측정한 메저로는 mean attention distance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각 위치에서 그 자기 자신에 참조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어텐션들이 이 주변 화소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을 텐데 그때 그 average distance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작다는 것은 좁은 영역을 집중적으로 봤다는 뜻이고요. 이 값이 크다는 것은 넓은 영역을 고르게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의 가로축은 네트워크의 뎁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래쪽 레이어를 의미하고요. 저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위쪽에 위치한 그 하이 레벨 레이어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칼라는 이 어텐션의 헤드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헤드들을 이제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아래쪽을 보시면은요, 다양한 헤드들이 있는데 어떠한 헤드는 어텐션 디스턴스가 짧고요. 어떠한 헤드는 어텐션 디스턴스가 상당히 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일부의 헤드들은 주로 로컬 정보를 집중적으로 학습을 한 반면에 또 다른 헤드들은 상당히 넓은 영역, 글로벌한 정보까지도 같이 참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컨볼루션 네트워크하고 상당히 다른 점인데요. 컨볼루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한 계층이 그 커널이 커버하는 좁은 영역만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지역적인 영역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차원으로 가면 갈수록 높은
레이어로 가면 갈수록 아래쪽에 있는 정보를 결합하기 때문에 조금씩 더 넓은 컨텍스트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VIT 같은 경우는 이 낮은 영역에서조차 상당히 넓은 컨텍스트를 참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이 위치하고는 무관하게 되게 그 컨텐트 베이스드 어드레싱에 의해서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그래도 그 도움이 되는 피처라면은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점점 높은 쪽 레이어로 가면 갈수록 지역적인 특징은 좀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부터는 주로 글로벌한 피처 중심으로 그 학습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의 양이 많았을 때는 이와 같이 로컬 피처와 글로벌 피처가 균형 있게 학습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학습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는 글로벌한 피처는 어느 정도 학습이 되지만 로컬 피처가 제대로 학습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충분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시각화 결과를 같이 제시했습니다. 이 다음으로 설명드릴 네트워크는 스윈 트랜스포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전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일반적인 CNN이 갖고 있는 멀티 스케일, 멀티 레벨 구조를 갖도록 확장한 그러한 구조입니다. 스윈 트랜스포머는 2021년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래쪽에서는 지역적이고 디테일한 정보를 처리를 하지만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또 글로벌한 하이 레벨 피처를 추출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특히 영상 처리를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서부터 위에까지의 그 스페이셜 디멘전이 전혀 변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CNN과 같이 아래쪽은 자세히 보고 위쪽은 좀 글로벌하게 본다라는 이러한 비헤이버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 처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CNN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특성을 좀 잘 반영하도록 트랜스포머를 좀 개선하자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모델이 이 스윈 트랜스포머입니다. 이름을 스윈 트랜스포머라고 붙인 이유는 이와 같이 멀티 스케일, 멀티 레졸루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윈도우를 이용한 어텐션을 사용을 하는데 그 윈도우 자체가 이제 쉬프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프트의 S자와 윈도우즈의 앞에 윈자를 합쳐서 스윈 트랜스포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윈 트랜스포머는 여러 가지 컴퓨터 비전 태스크,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 뿐 아니라 세그멘테이션이나 디텍션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피처 익스트랙터, 백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스윈 트랜스포머는 기존 트랜스포머를 컴퓨터 비전에 적용을 했을 때 부딪히게 되는 두 가지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주얼 엔티티들, 즉 인식 대상들의 이제 스케일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영상에는 오브젝트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작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자연어와는 좀 다른데요. 자연어 같은 경우는 주로 의미적인 토큰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스케일이라는 게 크게 없지만 영상 같은 경우는 이 스케일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픽셀로 구성된 이미지를 그 어텐션으로 처리할 때 발생하는 그 컴플렉서티 문제입니다. 스윈 트랜스포머는 하이어리키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좀 피해갈 위에서 설명드린 문제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스윈 트랜스포머는 일단 아래쪽 계층에서는 패치 사이즈를 작게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지역적이고 디테일한 정보를 중심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위쪽 계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그 네이버링 패치들을 머지함으로써 좀 더 글로벌하고 전역적인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또 그 FPN, 즉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나 유넷과 같이 그 다양한 스케일의 정보를 표현하는데 훨씬 장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한 부수적으로 지역적인 어텐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컴플렉서티를 낮추는 그러한 장점을 부가적으로 갖게 됩니다.
스윙 트랜스포머의 핵심이 되는 것은 Shifted 윈도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레이어에서는 여러 개의 이제 패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패치의 이제 영역을 윈도우 단위로 이렇게 쪼갭니다. 그러니까 전체 영역을 일단 패치 파일을 하지만 이와 같은 윈도우별로 구분을 하고 이 안에서만 셀프 어텐션이 동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은 이 경계선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이와 같은 쉬프트된 윈도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안에서만 멀티헤드 어텐션을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쉬프트를 시켰을 때는 사실은 그 가상적으로 이 오른쪽 끝이 왼쪽 끝과 연결되었고 그리고 또 아래쪽 끝이 위에 끝과 연결되었다라는 어떠한 서큘러한 구조를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에 있는 윈도우는 이렇게 되지만 주변에 있는 윈도우는 이쪽과 이쪽을 결합해서 하나의 윈도우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와 여기를 결합하고 또 이 구석에 있는 4개를 모아서 하나의 윈도우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 윈도우는 거의 비슷한 사이즈를 갖게 되는 것이죠. 실제 계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연산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먼저 쉬프트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그 특징들을 오른쪽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 윈도우드 어텐션을 사용을 한 것과 동일한 방식에 의해서 셀프 어텐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 번째 레이어들은 그대로 사용하는, 그대로 그냥 윈도우만 씌우고 멀티헤드 어텐션을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짝수 번째 레이어들은 이렇게 쉬프트를 시킴으로써 서로 이렇게 그 불연 속성이 서로 교대로 상쇄되는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윙 트랜스포머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 네트워크 전체가 여러 개의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4x4 패치 사이즈의 패치로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칼라 영상이기 때문에 채널을 3채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윙 트랜스포머의 그 입력 패치는 토탈 48 디멘전을 갖습니다. 이 디멘전은 임베딩 매트릭스를 곱해서 임베딩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윙 트랜스포머 블럭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스윙 트랜스포머 블럭은 두 개가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 어텐션을 이용한 WMSA 서브 레이어가 있고요. 이 MSA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트랜스포머와 마찬가지로 피드 포워드 서브 레이어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때에는 WMSA가 아니라 Shifted Window MSA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윈도우와 윈도우의 경계면이 서로 엇갈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테이지를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스페이셜한 레졸루션은 낮추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넘어갈 때마다 대충 한 절반 정도씩을 줄이고 있고요. 그 대신에 채널 숫자는 2배씩 이렇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래쪽은 디테일인 정보가 포함이 되고 위로 가면 갈수록 글로벌한 하이 레벨 정보가 표현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스윙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면은 그 멀티 스케일 그리고 멀티 레벨 피처를 추출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스윙 트랜스포머의 성능인데요. 이 표에서 이 아래쪽 부분에 있는 값들이 스윙 트랜스포머의 성능입니다. 이 표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위쪽에 있었던 기존 모델에 비해서 더욱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표는 이미지넷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브젝트 디텍션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성능입니다. 스윙 트랜스포머 자체가 피처 익스트랙션을 수행하는 백본으로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오브젝트 디텍터나 세그멘테이터의 그 앞부분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 그 백본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방법들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백본을 레지넷 50과 스윈 트랜스포머를 비교해서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와 같이 나타났고요. 스윈 트랜스포머를 백본으로 사용한 경우가 레지넷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서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선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스윈 트랜스포머는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에까지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제너럴 퍼포스 백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처리에 사용되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어텐션 모델들을 설명드렸습니다.